코일에서 나오는 부분들은 나오는 걸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이 부분들이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시면서 표현을 요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요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자, 화살입니다. 화살을 보시면, 자, 사람이 여기서 본다고 그러면은 요렇게 보이겠죠. 만약에 사람이 눈으로 이 뒤쪽에서 본다고 그러면 요렇게 보이겠죠. 그 말은 뭐냐면, 전류의 방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쪽에서는 나온다는 이야기고, 전류가 방향이 여기 들어간다는 의미이죠. 그러면 여기에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전류는 이렇게 흐르잖아요. 그럼 위쪽에서는 나오는 방향, 밑에 쪽에서는 들어가는 방향이 흐른다. 이런 부분이죠. 그러면 자, 위쪽에서는 나오는 부분들이니까 전류가 나오는 부분들이니까 전류가 이렇게 흐르니까 안쪽만 흐르고 바깥쪽은 흐르지 않겠죠. 여기서 자기의 세기는 없다. 여기는 자기의 세기는 없다. 그 대신에 여기에 내부에서만 자기가 흐른다. 그 크기는 얼마만큼이 되느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H는 기본적으로 여기서의 길이는 이 길이는 이렇게 됩니다. 이 길이는 단위 길이당 이렇게 되는 거죠. 단위 길이당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HL은 NI라는 앙페르의 법칙이 있습니다. 앙페르 주직분 법칙이 있습니다. 요 길이는 뭐냐면 일반적으로 원주 형태가 아니고 내부에서 일어나니까 요 길이는 1m입니다. 요게 단위 길이라고 해서 1m이죠. 그러면 H는 NI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류의 크기와 근선수가 얼마만큼 되냐 가지고 이게 중간에 H 크기가 달라지더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제기 없다, 내부 자기는 요 공식이다. 이 공식을 외우시면 되겠고요. 무한장 솔레노이드에 따른 자기의 세기를 나타냅니다. 자, 환상 솔레노이드에 의한 자기입니다. 환상 솔레노이드는 요렇게 전류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요렇게 나와죠. 그러면 요렇게 전류가 들어가면 요렇게 뭐냐면 자숙 파이가 발생합니다. 자, 그러면 이 철심이 요렇게 되는 이 철심 내부는 요렇게 그러면은 요렇게 전류를 흐르게 되면 요렇게 내부에서만 파이 아니면 H가 발생하는 것들이고 여기도 외부도 H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외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내부에서만 파이가 흐르고 이것을 우리는 H라고 표현하니까 H가 흐릅니다. 그래서 외부 자계는 제로이다. 그리고 HL은 NI라는 게 앙페르의 주적분 법칙이었죠. 여기서 이 R은 뭐냐면 여기서 어떤 내부 자기에 흐르는 어떤 자속, 그 중심에서 흐르는 자기 크기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H는 L분의 NI, 그리고 A는 2파이 R분의 NI입니다. 그래서 이 공식에 대한 부분들도 내부 자기에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요. 자, 비오사바라의 법칙입니다. 자, 이제껏 앙페르의 주적분 가지고 알아봤는데, 자, 앙페르의 주해 적분 법칙이 있고요. 그리고 비오사바라의 법칙이 있습니다. 자, 앙페르의 주해 적분 법칙은 뭐냐면 대칭적인 어떤 도체의 관계에서 나타내는 공식이었어요. 자, 비오사바라는 비대칭적인 어떤 관계에서 자기의 세기를 구하는 거예요. 비대칭 관계요. 이러면 앙페르의 주적분 법칙은 뭐 이런 도체든 어떤 정해진 어떤 부분들이 있겠죠. 그런데 뭐냐면 비오사바라는 막 도체가 이렇게 굉장히 불규칙적으로 되어 있어요. 자, 이 부분들 만약에 전류를 흘렸을 때 어떤 주위에 자속이 발생하는, 이 전류가 흐르는 어떤 부분들이 발생했을 때 자속이 발생하잖아요. 이 부분이 크기가 얼마만큼 나타내는지를 나타내는 게 비오사바레 법칙이에요. 그래서 비오사바레 법칙은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불규칙적으로 이건 도체가 뭐예요? 요렇게 규칙적인 어떤 부분, 아니면 요렇게 규칙적인 부분에서 구하는 거다. 자기의 세기를 구하는 거다. 비오사바레 법칙은 뭐냐? 불규칙적으로 도체가 구성이 되어 있을 때 자기의 세기를 구하는 거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좀 더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면은, 그리고 여기는 무한장이고요. 여기는 일반적으로 유한장, 크기가 정해진 어떤 부분에서 일어난 부분이다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에 전류가 흘러서 자기의 세기를 한다고 그러면은 이 점 전류, 이 점 전류에 따라서 자기의 세기를
이 어떤 한 점, 임의의 한 점에서 발생하는 자기의 세기는 델타 H이고요. 자, 이것은 4파이 R 자석 분의 I 델타 A 그리고 사인 세타입니다. 자, 사인 세타는 뭐냐면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를 꺼서 생기는 각도예요. 접선의 기울기를 꺼서 생기는 각도요. 그러면 이 점에서의 전류가 흘러서 자기의 세기, 이 점 다 더하면 이렇게 부분이 되겠죠. 나중에는 결국은 이렇게 적분을 해주게 되면 전체 자기의 세기를 구할 수 있겠죠. 일단은 어떻든 간에 비오사바르 법칙의 어떤 의미와 공식에 대해서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앙펠의 주의적 분포 법칙은 대칭적 도체에서 일어나는 어떤 자계를 구하는 공식이다. 비오사바르 법칙은 비대칭적으로 도체가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겠죠. 그럴 때 일어나는 자기의 세계를 구할 때 쓰는 거다. 그리고 미소한 부분들을 자기의 세계를 구하는 부분들 다 구해서 다 더해주기, 적분을 해주면 다 더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하는 공식이다. 자, 어떻든 지금 의미와 이 공식만 알아두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전자유도입니다. 자, 앙펠의 오너슨 법칙은 말씀드렸고요. 자, 전자유도 법칙은 이런 겁니다. 자, 코일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자석 N극을 가져왔습니다. 그랬더니 자석을 움직이지 않았을 때는 이게 급육입니다. 이 전류가 발생했는지를 알 수 있는 측정 장치예요. 그래서 가까이 갖다 댔을 때 파이가 만들어졌습니다. 파이가 반대쪽으로 파이 다시가 만들어지면서 여기가 어떤 전류가 생성이 됐어요. 그리고 자석을 반대쪽으로 뺐습니다. 빼니까 뭐냐면 뺐을 때는 자석이 이렇게 발생한 거잖아요. 자석을 가져간 거니까. 그러면 자석의 반대쪽으로 어떤 부분들이 생기면서 여기에 어떤 지침이 흔들렸어요. 결국은 뭐냐면 여기에 지침은 뭐냐면 유도 기전력. 전기가 발생했습니다. 전기가 발생했는데 그 전기가 얼마만큼 크냐는 것을 나타내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리고 방향이 여기가 만약에 지침이 제로였어요. 자, 이쪽으로 넘어가면 갈수록 어떤 지침이 갈수록 크기가 커집니다. 자, 여기서 0입니다.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지침이 커집니다. 1V, 2V, 3V, 4V 이런 식으로요. 1V, 2V, 3V, 4V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한 번은 이쪽으로 넘어가고 한쪽으로 이쪽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지침의 크기를 나타내는 부분이 유도 기전력이고, 방향 관계를 나타냈죠. 우리는 파이를 줬는데 어떻게 파이 다시라는 방향이 생겼습니다. 이 방향 관계는 앞에 마이너스가 붙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도 기전력의 크기는 패러데이의 법칙이고요. 그리고 방향이 반대쪽으로 생기는 부분은 렌츠의 법칙이더라. 자, 이것을 아실 필요가 있는데, 어떻든 우리는 유도 기전력은 마이너스 n dt d파이라고 표현을 했죠. 그래서 이것은 마이너스 n dt d파이. 자, 이 의미는 뭐냐면 유도 기전력을 어떤 코일에다가,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코일에다가 자석을 갖다 댔더니 전기가 발생한 거예요. 그걸 유도 기전력이라고 합니다. 유도된 기전력의 크기는 이만큼이에요. 근선수가 얼마만큼 많으냐, 오케이, 그것이 유도 기전력의 크기를 결정했고요. 그리고 이 자석이 크냐 작냐, 크면 클수록 이 변화가 심할 거고, 이 변화가 크면 더 많이 발생했을 거고요. 자, 이 자석이 갔다 왔다 하는 어떤 그 시간대에 따라서 짧으면 짧을수록 커지겠죠. 그래서 근선수와 자석의 관계에 비례를 하고 시간에 반비례를 하는 부분들이 패러데이 법칙이고요. 앞에 마이너스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발생하는 부분들이 갖다 댔더니 오지 말라고 반대쪽으로 생기는 이 부분들, 그리고 뺐더니 가지 말라라고 생겼던 이 부분들이 방향의 관계를 부분들 나타내는 부분들이 마이너스로 표현했고, 이것은 렌츠의 법칙, 요 크기는 패러데이 법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하면, 코일이 있는 상태에 코일이 있는데 거기다가 자석을 갖다 왔다 해봤더니
전기가 발생하더라. 패러데이 법칙. 얼마만큼 크기만큼 발생하더라. 패러데이 법칙. 거기에 방향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이 렌츠의 법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자유도 법칙에 대해서 조금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공식을 E는 마이너스 N dt d파이 있지만, 자, 공식을 N파이와 Li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또 마이너스 L dt di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공식을 많이 볼 거예요. 자,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자,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입니다.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은 여러분 이제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이 있고 왼손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 들어보시면 FBI 잘 미 연방 수사국 아시죠? FBI. 그래서 FBI. 자, F는 자, 이게 지금 오른손이잖아요. 그래서 엄지손가락은 힘의 어떤 관계이고, 자, 이것은 자속 B의 어떤 관계이고요. 그 다음에 중지는, 전기 I의 관계입니다. 자, 발전기는 어떤 거예요? 발전기는, F와 B를 주고 뭘 만들어내는 거예요? I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이것을 좀 정의 여기서 해버릴게요. 그럼 전동기는 어떻게 돼요? 전동기는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선풍기는 어떻게 됩니까? 기본적으로 I를 주고 B가 있으면 뭘 만들어냅니까? 돌아가는 회전력을 만들어내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동기는 전기를 주고 자석이 있을 때는 뭐가 만들어진다고요? 힘이 만들어지더라. 근데 발전기는 뭐냐면 어떤 자석에다가